한 번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 비싸봐라. 루이비통에서 나온 거야. 아껴 써야 돼. 자, 오늘은 94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겠죠? 94페이지. 자, 511번 풀고 갈 건데, 제일 중요한 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절편, 해를 자유자재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연결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지? 함수의 절편을 알파와 베타라 불렀을 때 이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 곧 두 근이 함수의 절편을 말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근거계수 관계를 가지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을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문제 필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두근 사이에 거리 D라고 써도 판별식으로 헷갈리려나? 거리를 L이라고 부르면 큰 수에서 작은 수도 해주면 되는데 누가 크고 작은지 모를 때는 절대값 붙여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는 문제는 두근의 곱,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식 이외에 두근의 차까지도 계산해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11번을 시작을 해보면, 주어진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1,8이다. 중학교 3학년 때 기억난다. 꼭지점이면 너무나도 큰 정보지. 1,8이라는 걸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순식간에 내가 2차 함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미정계수 3개가 한 개만 남게 된다는, 그치? 그래서 꼭지점은 너무나 큰 정보였어. 다시 이 2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깔끔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미정계수의 개수는 3개, 꼭지점이 1,8이라는 이유로 찾아야 되는 미정계수는 한 개로 줄어버리게 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도 모르네. 선생님 마음대로 한번 다음으로 찍어볼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혹시 이렇게 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뭘 예상을 이렇게 이따위로 하나요? 꼭지점이 1,8이라고 했는데, 그럼 꼭지점은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1,8이니까 위로 블록이 여기 있네. 그래야지만 두 점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 X 절편,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한 길이가 4가 된다는 거죠. 아니 문제 왜 토프가 된 거야 이거? 이렇게 저걸로 풀지 않아도 되겠네. 끝났네요. 뭐죠? 포물선인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관계에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길이가 4가 된다는 건 이쪽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나눠먹게 하면 되겠네. 1에서 이만큼 간, 1에서 마이너스 이만큼 간. 그래야지만 AB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4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선생님 저기 괜히 문제 좀 대충 봤다가 이거 이용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냥 먼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거 이용하지 않아도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꼭지점에 X좌표를 준 것 때문에, 너무나 큰 정보 때문에. 그럼 얘들아 하나 남았지.
1,8을 꼭점을 하고 있는 함수인 건 알았지만 2차 함계수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걸 3,0을 지나가야 된다 또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야 된다 내용으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선생님은 누구를 할까? 3,0 해야지. 그럼 0은 3 넣었을 때 4a 플러스 8이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2차부터 다 찾았네. 따라서 y는 a에다 마이너스 2 넣고 전개한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 곱할 거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8이니까 더하기 6. 선생님이 계산을 실수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A, B, C는 각각 마이너스 2, 4, 6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 곱하면 마이너스 48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일단 시작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고 이제부터 푸는 시간을 조금씩 주도록 다시 할게. 514번 문제 한번 시작해보세요. 514번. 자, 끝낼까? 기본에 충실한 풀이 먼저 보여줄게, 얘들아. 아직까지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런 풀이를 해야겠지? 아,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런데 계속 수업할 때 했던 내용이 함수의 절편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0으로 가는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과 같다는 듯. 함수의 절편은 방정식 해라는 이 단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고 있어야 돼. 좀 더 멋지게 해석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겠지?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x 절편이라고 제한할 게 아니라 x 절편이든 x축이라서 x 절편이 되든 x 절편이 아닌 그냥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라서 어떤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든 그건 전부 다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교점의 x절표가. 우리가 복소수 배울 때 제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그 i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 단원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함수의 절편과 그 다음 방정식이에요.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포물선과 직선 사이의 교점은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해서 만들어 놓은 방정식의 해와 같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인수분해가 액마 3에 F를 2가 되는 거, F를 1이 되는 거니까 절편이 마이너스 1만 있는 게 아니라 3도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가 3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질문이 B의 X좌표를 찾는 거니까 3이라는 게 전부. 근데 이 문제를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아니야. 아마 좀 감각적으로 훌륭한 친구들은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것도 여전히 축이 공개가 돼 있는데 축의 위치가 x-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1이 될 거라는 사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절편이 두 칸을 왼쪽으로 가서 만들어낸 값이라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에다가 2를 더한 3을 뭔가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푼다기보다 포물선이라고 하는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풀었어. 근데 지금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풀이는 이게 맞아요. 자, 넘겨보세요. 자, 518번 문제 한번 시작해보세요. 518번 문제. 필기 다 끝낸 사람들은 518번.
자, 518번 가자. 함수, 이차함수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여기서 우리 선발치기들 알아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네. 얘들아, 이것도 아볼인지 위볼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찍는다. 문제 푸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어떤 y는 fx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 뭐냐, f에 2 플러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f에 2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다는 이 내용. 지금 이 문제를 이런 형태로 주어진 정보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처음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찾아낼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2차 함수 포물선이 있는데 거기다가 2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랑 2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함수값이 2 플러스 x를 넣어서 계산했더니 정답이 한 이쯤 나왔대. 그럼 2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도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두 수를 넣었을 때의 y값이 같다는 건 포물선은 충분히 가능하잖아.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관계에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와 얘의 정 가운데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포물선에 축이 있었다는 얘기였겠지. 그러니까 2 플러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도 2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2 플러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은 높이에 있다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였느냐? 바로 포물선의 축의 위치가,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라고 말해줄까? 축의 위치가 2 마이너스 x와 2 플러스 x의 중간 지점,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2가 기준이야. 2가 기준인데 거기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값과 x만큼 왼쪽으로 가는 값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니까 중간 지점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가 기준이잖아. 2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갔을 때 이 값들이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축의 위치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볼게요. 축의 방정식이 누구냐? x는 2라고 하는 직선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지. 잘 기억해. 하는 김에 더 해볼까? 지금 2가 기준인 게 잘 보이죠? 어떤 문제들은 잘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거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하나는 3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하나는 7에서 왼쪽으로 x만큼. 그럼 이것도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돼. 3 플러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하고 7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좌표를,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의 위치가 같다는 건 결국엔 또 얘하고 얘의 중간 지점에 축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중간 지점이라는 건 얘와 얘를 더한 값의 평균을 말하는 거잖아. 얘들, 우리 평면접해서 중점을 구하는 공식을, 중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기도 했었지, 선생님이랑. 3반 친구들 아직 진도를 못 나서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중점 구하는 건 더한 거의 반이야. 더한 거의 반이라는 건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10. 그 녀석이 평균이니까 절반. 그래서 이 위치는 5. 5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간격이 같게 된다는 얘기. 중요한 건 2차 함수에서 어떤 두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건, 그 두 값의 중간 지점에 반드시 포물선의 축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줘. 그래서 찾은 거 여기다 적용할게. 여기가 2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포물선의 중간 지점이. 계속 이어서 갈까?
그걸 만족할 때 2차 방정식 f2x-4는 0의 두근의 합은. 이 문제 어려운 문제네. 어려운 문제야.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볼까?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절편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 2차 함수를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알파, 베타 누군지 몰라야 되나? 절대 찾을 수가 없어. 세상에 축의 방정식에 x는 2가 되는 포물선이 뭐 한두 개겠냐? 뭐 이런 것만 있겠어? 이런 것도 있을걸? 아니면 더 넓다른 것도 있을 거야. x절편이 여기가 될지 아니면 더 넓은 쪽에 있지 아니면 더 좁은 쪽에 x절편 두 개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알파, 베타로 두자고. 대신 방금 찾아낸 이 내용에 의하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결과는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건 평균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하자. 중점이라는 생각해도 좋고, 더한 거의 평균 2로 나눈 값이 중간점 2가 된다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봐.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알파랑 베타의 중간 지점에 2가 있어. 한번 시험으로 얘기해볼까? 알파라는 과목, 수학이라는 것과 영어라는 시험, 수학 시험, 영어 시험을 봤는데 그들의 평균 점수가 2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파 점수랑 베타 점수를 더하는 값의 평균이라는 건 2로 나눈 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한 거를 2로 나눈 게 2가 된다는 얘기니까 알파, 베타 더한 건 4점. 시험 점수랑 영어 점수 합쳐서 4점이니까 평균 점수는 2점.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중점 말하는 거야, 중점. 근데 아주 중점에 대한 내용을 정식으로 나간 건 아니니까 자꾸 평균이라는 말로 지금 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부터는 쉬워지죠? 여기까지가 문제야.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질문. f 2x-4를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 찾으러 갑니다. 먼저 두 근 찾으러 가. f를 0이 되게 해주는 거 오직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었어. 이미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야. f라고 하는 식을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습니다. 방정식도 2차 방정식이잖아. f가 3차였으면 또 하나가 더 있었겠지. f가 4차였으면 두 개가 더 있었을 거고. 그런데 f는 2차야. 2차니까 0이 되게 해주는 값은 반드시 두 개밖에 없고, 그 0이 되게 해주는 두 값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사실. 그럼 얘도 똑같은 f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f들이 0이 되게 해주려면 얘가 알파가 돼야 된다고, 아니면 베타가 돼야 되는 거라고. 따라서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방정식 x의 값을 찾는 거지. x는 마이너스 1 넘긴 다음에 2 이항한 2분의 알파 플러스 4, 아니면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4가 된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이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8,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8,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2분의 4 더하기 8, 2분의 12. 그래서 6이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죠. 어렵다. 자, 표기하기 전에 잠깐만 다시 봐. 2차 함수가 x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렇게 주어진 2차 함수의 어떤 서로 다른, 분명히 x 플러스 2하고 2 플러스 x하고 2 마이너스 x는 다른 값이야. 그런데 그렇게 다른 값을 넣는데도 값이 똑같다는 건 2차 함수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포물선이니까 얘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값은 반드시 한 개씩 더 있거든. 한 개씩 더 있어. 같은 답이. 그 말은 같은 답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 두 값의 점 가운데 두 과목에 대한 시험 점수의 평균 점수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포물선의 축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평균이라는 건 두 값을 더한 것의 절반이 된다. 그래서 축이 2라는 걸 먼저 찾았던 거고, 축이 2라는 걸 이용해서 이 함수의 x절편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알파 베타를 더하는 걸 2로 나눈 게 2가 된다는 얘기니까 4가 된다는 얘기였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
F가 알파하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면 여기는 F도 알파하고 베타를 넣었을 때만 0이 되니까 이 2x-4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알파나 베타가 돼야 되고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값을 찾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떤 x값들이 정답이 될 수 있는지 찾아주고 마지막에 그걸 더해주면 된다는 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이 문제는 혹시 클린 시간에 먼저 해결한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잘한 거고 진짜 잘한 거예요. 이 문제는 못했어도 당연히 못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풀기 하시고 (521번) 문제 풀어보세요. 521번 문제 뉘앙스를 잘 느껴야 된다. 교점이 누구냐? 교점이 누구냐를 물어보면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는 문제인 거고 지금처럼 교점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교점이 몇 개가 되기를 바란다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되는 문제가 있고 방정식의 풀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판별식 어떨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방정식의 풀이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로 해결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자, 갑시다. 꼬물선 대충 그려. 그리고 이 직선 있지? 기울기 2인 직선이 보이는데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이던 한 점에서 접하는 거던 아예 만나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분명히 경우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알고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제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적어도 한 점이라는 건 두 점에서 만나던가 한 점에서 접하던가 만나지 않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교점이 두 개이거나 한 개였으면 좋겠다. 교점을 구하는 과정은 아까 기본이라고 했지. 이 단원의 기본 함수들끼리 만나는 교점은 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러니까 암산할게. 이거 같은 걸 풀 거니까 EX 좌측으로 넘기면 그리고 마이너스 2도 좌측으로 넘기면 얘네들처럼 될 것 같아. 이게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야. 다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어떨 때는 이 점의 x좌표가 나오겠지.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여기가 몇 컴마인지 몇 컴마인지 몇 컴마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교점이 될 수 있는 점들이 서로 다른 두 점이거나 한 점이 되길 바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이거나 중근의 조건이 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가자. B 다시의 제곱. 선생님 이것도 암산이 되지? 이거 제곱한 다음에 m제곱 플러스 2 빼면 되는 거니까 m제곱 날아가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1에서 2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네. 이게 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건 한 점이건 분명히 만나기는 한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아, 조금 지저분한 문제 보이네. 필기들 하시고 96페이지에 525번과 528번은 사실 옛날에 선생님이랑 퀴즈 볼 때 풀었던 문제인데 한 번 더 풀어보죠. 525번, 528번 두 문제 시작해보세요.
시험 공부 시작했어? 저요? 한다고 그랬잖아. 하고 있죠. 하고 있어? 목요일부터 시작한 거 맞아? 네. 시험 과목 몇 과목이야 이번에? 저희 6과목. 저희 근데 수학 그 주관식 세 문제래요. 그 100점이 899였나 889. 세 문제? 899? 899가 889. 세 문제 20 거의 30점 가까이? 네. 그래서 도는 거 서술 문제 잘 봐야 돼. 그래서 말했지 서술 문제가 손도 못 댈 문제를 내는 게 아니야. 그냥 적당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실수한다거나 못 풀어버리면 그냥 하나 틀릴 때마다 한 1.5등급씩 떨어진다 생각하면 되겠지. 잘 풀어야지. 태훈 말고 혹시 프로야구 태훈 말고 또 좋아하는 사람 있나? 프로야구? 어느 팀? 삼성 팀을 좋아하는 거야? 특정 선수를 좋아하는 거야? 팀? 삼성 뭐라고 하던가 구자욱 여전히 잘할 테고 피렐라 아직도 남아있잖아. 좋아하는 선수가 별지가 없고. 박혜민? 그치 박혜민은 좀 아깝지. 선생님하고 태우는 기아야. 기아 올해 1등 할 것 같아. 그치 태우야? 너무 잘해. 신인 선수들도 훌륭하고. 삼성은 진짜 박혜민 놓친 게 아쉽네. 그럼 중견수 누가 보냐? 삼성은? 볼 사람이 있나? 박혜민 가고 누구 받은 사람 있나? 삼성 중견수가 누구지? 헌건이가 뭐야? 모르겠네.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이해시켜줄까? 포물선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포물선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동시에 접한대. 그냥 선생님 멋대로 그린다.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접한다네. 그런데 이렇게만 접하는 게 아니라 위로 볼록한 포물선도 접한대.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고 있는 어떤 느낌은 저거예요. 그럼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하나인 걸 말하는 거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립해서 풀게 될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 중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립해서 풀 때 나오는 교점도 하나니까 중근. 둘 다 중근이 된다는 내용으로 똑같은 계산을 두 번을 해줘야 된다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 거지. 자, 가자.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3번을 갖다고 놓고 만들어낸 방정식에 그는 중근. 2번과 3번을 갖다 만들어낸,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1개, 중근. 그러니까 암산 간다. 1번, 3번 정리하면 x의 제곱. x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 녀석이 판별식 d 말하는 거니까 d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2번, 3번 암산 갈게. 이번엔 이걸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m은 0. 또 중근이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0.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k값 나올 거고 k값 찾았으면 여기서 m값도 찾을 수 있었을 테고. 문제가 표현하는 설명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리고 풀이도 어려운 거 아니고 절대.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맞네 선생님 말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이 지금 풀었던 525번 문제는
절대 터프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접하는 조건,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조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조건으로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왜 터프가 된 걸까? 판별식을 2번 써야 돼서? 아무튼 정리들 하시고 528번 또 한번 시간 조금만 더 줄 테니까 마무리를 지어봐. 문제를 크게 봐. 기억. 딱 보면 X절편 말하는 거잖아. 그치? X절편 말하는 거야. 그 X절편 사이의 거리가 4래. X절편이 뭔데?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근이야. 그 사이의 거리라는 두근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두근의 차이를 말하는 문제. 그 다음 니은하고 디귿은 문제가 지정한 n값 찾아 집어넣어서 진짜 그 n값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인지 한 점인지 만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문제였던 거고. 자, 갈게요. 기억. 자, 그래프입니다. 인수분해 너무 쉽게 잘 돼. x-3에 x 플러스 1일 테니까 절편이 3하고 마이너스 1. 이 거리는 3-마이너스니까 4가 되는 게 맞겠구나. 근데 이렇게만 풀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겨. 원칙대로 풀자. 원칙이 뭔데? 이 절편이라는 건 지금은 너무나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절편 두 개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그 절편들끼리 빼서 거리를 찾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러면 만약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문제였으면 그때는 못 찾나? 그거 아니죠. 한다. 이 함수의 절편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거 변형식으로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으니까 2의 제곱 4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2가 되네. 16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 정답이 되는 건데, 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는다기보다는 사실은 두 근의 차이, 거리를 찾고 싶은 거니까 절대값을 찾고 싶은 거 아니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절대값 붙인 거 찾고 싶은 거잖아. 우리 지금 절대값 붙인 거. 그러니까 4가 정답이 된다는 풀이 분명히 중요하다 얘들아. 지금 인수분해 잘 되는데 왜 선생님은 굳이 이렇게 푸는 거 냅두고 이렇게 풀려고 하나?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 나올 때도 많아. 지금 좀 독특하게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인수분해가 잘 안 돼서 절편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 절편 사이의 거리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두 근의 차이까지 동원한 변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잊지 않도록 하잖아. 중요한 풀이야. 자, 그 다음 니은 갑시다. n이 5일 때 그럼 선생님 잠깐만 여기 이거 니은을 해야지. n이 5일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확인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2x 더하기 5를 갖다고 연립해서 풀게 되면 한쪽으로 정리했을 때 아마 이 식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맞죠? 이게 두 함수의 교점을 거는 식인데, 말했듯이 이거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판별식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닌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니야? 0보다 크게 나오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해가 두 개라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개가 뭘 말하는 건데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니은도 정답이겠네. 디귿 접하게 해주는 n값은 마이너스 7이다. 선생님 또 연립한다.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 x의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4x. 이거 원래 n이었지 얘들아? n 넘겨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은 0. 선생님 n 오라고 했잖아. 그 n이 오라는 건 니은에 대한 얘기고 니은에 대한 얘기 끝냈으면 다시 원래 직선의 y절편을 n으로 돌려놔야지. 교점에서 다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의 교점에 x값을 구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방정식. 꼭 생각해요. 내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지를 다시 확인을 할 건데 이 방정식의 해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야. 교점이 누구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교점이 한 개만 나오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접한다는 말은 교점의 개수가 한 개란 말이 되는 거고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된다는 말은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왜?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인데 교점이 하나만 나오라는 건 그 근이 중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판별식이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4분의 2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는 조건이니까 n이 마이너스 7이면 다시 이 함수의 y절편이 마이너스 7이 될 수 있다면 포물선과 직선은 접하게 된다. 그래서 D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아니 우리 2차 함수 미안 2차 방정식을 너무 많이 공부하고 있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도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지 아니면 근거계수의 관계라든가 판별식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찾아야 돼. 자, 그 다음 우리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까요? 그냥 쉬었다 하시죠. 출발하셨어요? 그럼요. 쉬었다 그래요? 하시죠. 쉬었다 하자. 떨리겠네. 예원이, 지윤이 자, 534번도 나 이거 노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너무 많아. 얘하고 얘가 2,5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기울기가 2인 이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고 잘못 그렸네?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고 그 한 점의 좌표가 2,5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는 거지. 그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말은 이 녀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2x 넘어간 a-2x 더하기 b-1이 0이라고 만들어진 이 방정식이 첫 번째 접한다고 하니까 d가 0이라는 얘기인 거지. 두 번째 교점의 좌표가 2,5라는 말은
이 방정식의 해가 누구라는 얘기?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온 해가 누구라는 얘기지? 해가 얼마라는 얘기니? 이거 포물선하고 직선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이야. 포물선과 직선 함수끼리 연립했다는 건 교점을 찾겠다는 의도였어. 그래서 그걸 풀었을 때 나오는 정답은 교점의 x좌표를 말한다고 했고, 이 방정식의 해는 2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 뭐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잘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풀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D가 0이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X가 2야? 해가? 그럼 이걸 이수분했을 때 나오는 식이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 아니겠어? 이렇게 돼야 중근도 되고 해도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 그래프가 이런 상태로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시 접한다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먼저 대답을 듣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2컴마고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y 값을 찾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x만 찾아주면 돼.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고 5는 왜 나왔느냐? x좌표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y값이 5가 돼서 2,5가 교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내가 찾는 건 교점의 첫 번째 x좌표를 먼저 찾는 방정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지. 그래서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죠. 그러니까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4, 그럼 얘도 마이너스 4. 상수항 4, 얘도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5가 된다는 결론에 금방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맞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근이 2가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거야. 자, 정리들 하시고. (537번) 풀고 난 뒤에 옆에 탑 문제 가볼까? (537번) 시작해보세요. 문제부터 해서 잘해. 자, 해석은 다 했지. 그 해석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봐. 여기 어떤 아래로 부록한 포물선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봐. 칠판 3x-2라는 직선으로 풀라는 뜻이 아니라 3x-2라는 직선하고 평행이면서 3x-2라는 직선은 어디 있을까? 3x-2라는 직선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대충 이쯤에 있다고 할까? 이렇게 얘랑 평행해야 되는데 평행한 직선 되게 많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그 엄청 많은 것 중에 접하는 직선은 딱 하나 있겠지. 저걸 찾아달라는 얘기. 3x-2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얘랑 평행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직선들 중에 이 포물선과 접할 수 있는 직선이 누군지를 찾는 문제. 그럼 여기서 꺼내 먹을 수 있는 카드는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겠지?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직선은 여전히 기울기가 3이 돼 있을 거고 이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아닐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 y절편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쟤하고 평행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않아. 거의 안 나오겠지. 그럼 이제 하자. 얘와 얘 교점 찾으러 가야 되는 거지? 교점? 어떤 교점? 교점이 한 개만 나야 된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일단 교점을 찾을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그게 중근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2x의 제곱 3x 넘겨주면 마이너스 6x k까지 넘기게 되면 이 녀석이 접하는 조건. 접한다는 말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말.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럼 2k는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2분의 9가 돼야 된다. 뭔 말이야? 얘랑 평행한 직선들 중에 포물선과 접할 수 있으려면 y절편이 2분의 9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a하고 b 더하는 거네. 3하고 2분의 9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5가 선생님 뭐 잘못했네 또. E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 98이 아니라 12. 어디 잘못했어? 아 그렇다 그치. 이거 왜 18로 했지? 그럼 2분의 9가 정답이 되는 거였네. 3번이 정답이네. 자, 그 다음 문제 빨리 한번 스캔해봐. 38, 39, 40번. 뭐뭐랑 관계없이 항등식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항등식은 항상 마지막에 이용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몇 번을 말했죠? 한 문제만 풀고 갑시다. 540번 시작해봐.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한 개 나온다는 얘기야. 교점이 한 개 나온다는 건 교점을 찾기 위해서 맘먹고 만들어낸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고, 중근을 갖는다는 건 D가 0이라는 얘기야. D가 반드시 0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런데 그 D가 0이 되는 이유가 A랑 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 테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자, 순서는 얘가 먼저, 항등식 풀이가 나중에. 1번부터 갑시다. 연립할까? 꽤나 복잡해 보니까 선생님 또 잘 봐줘. x의 제곱에 mx 넘겨주면 2a-mx가 될 테고,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a-n이 될 테고, 이게 교점을 찾기로 작정한 방정식. 교점의 x값 찾고 싶어 지금 만들어낸 방정식. 그런데 교점의 x값을 찾을 건데 그 교점의 x가 누군지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한 개만 나오길 바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D가 0이 되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겠지? 그럼 D 가자. 그래서 이것도 암산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자면 4a제곱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4am에 뭐 암산 제대로 잘 안 되네. 그냥 가자. 마이너스 4am에 아니 가져가야지. 4a제곱 마이너스 4am 플러스 m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 나와야 된다. 이거 무조건 0 나와요. 그래야지 접하게 될 테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0이 되는 이유가 A랑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니겠냐. 그럴 때 이거 날아가. 이제부터 필요한 건 A에 대한 항등식 풀이 준비할게. 먼저 A 데리고 있는 거 마이너스 4MA랑 마이너스 4A A 데리고 있지 못한 게 M제곱이랑 4M. 자, 항등식 풀이 두 번째. 그래서 먼저 M값 마이너스 1로 튀어나오게 되고 M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4n 더하기 1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찾게 된 n 플러스 n의 결과는 뭐 또 틀렸네? 마이너스 4분의 5가 정답인데 아니다. 마이너스 4분의 5의 4배를 물어봤던 거니까 마이너스 5 1번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네요. 자, 필요한 친구들 필기 해놓으시고 자, 여기 유형 문제가 많네.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계속 뭐를 풀어볼까? 자, 542번하고 546번 두 문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542, 546. 자, 기본 문제긴 하지만 또 못할까봐 한번 해보려고. 자, 간다. 어떤 포물선이 있어. 진짜 이렇게 세상에 대충 그릴 수가 없죠. 그냥 대충 그려. 그 다음에 이 직선도 대충 그려. 뭐 y는 8이고 뭐고 그냥 챙기지 마. 어쨌든 말하고 싶은 게 포물선하고 지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아니야? 그냥 대충 그려주면 되지. 모양만 봐주면 되니까. 그림 그리는데 낭비하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그려내고 중요한 게 뭐야? 이 녀석들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 그러니까 x의 제곱 ax 넘어간 마이너스로 묶은 a 플러스 6x 그리고 8 넘긴 플러스 4가 0이 된다는 얘기겠지? 잘했지? 잘했죠? 잘했네.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누구하고 누구게?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근이 누구게? x x1이랑 x2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니까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 정확히 말하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 바로 이 녀석의 정체야. 그러니까 두근의 합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6 두근의 곱 a분의 c니까 4.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푸는 거 같다? x1 더하기 x2가 10 얘가 10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a는 4가 된다고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방정식이 교점을 가는 방정식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제발. 그거 모르는 친구들은 이 단원을 아예 모르는 거야. 이 단원에 필요한 정말 제일 기본이 된 내용을 모르고 지금 뭔가 섣부르게 문제를 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제일 기본적인 걸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필기하시고 546번 해보자. 자, 너무 쉬운 문제지 이것도. 뭔데? 이 녀석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두 함수를 갖다 놓고 만들었어. 이때도 중요한 거. 이 방정식의 두근이 누구냐? 이 방정식의 두근은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합 a가 두근의 합 1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 a분의 c,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두근의 곱이었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a가 b가 수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였다는 사실. 자, 100페이지 548, 549 이렇게 두 문제 더 풀고 여기 유형은 마무리 지을까? 48번부터 시작해보세요. 기억이 되어서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잘 찾아봐.
자, 시작할까요? 지금 이 문제도 이거하고 이거 연립해서 풀면 이걸 연립했을 때 만들어진 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를 풀기로 적정한 방정식이니까 알파 베타가 되겠구나. 그럼 문제 풀이를 이거로 하고 싶었던 거지. ax제곱 mx 넘긴 b-mx 그 다음 n까지 넘기면 c-n은 0. 이 녀석의 두 근이 바로 알파하고 베타였던 거예요. 이렇게 풀려고 작정을 했는데 보니까 갑자기 기억 보기가 생뚱하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겠어? 이걸 가지고 써야 되는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지. b 마이너스 이거 뭐 적은 거지? b-m의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c-n이 판별식이야, 쟤는. 그럼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x라는 판별식은 뭐냐? 얘만 가지고 만들어낸 판별식이잖아, 얘만 가지고 만들어낸 판별식. 그러니까 얘들아, 기억 보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얘를 연립한 게 아니라 y는 0하고 연립한 방정식. 기억 보기는 포물선과 여기 있는 직선에 대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기억에 있는 보기는 포물선과 x축 사이의 관계가 궁금한 방정식이었던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게 y는 mx 더하기 n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y는 0이 들어간 거잖아 지금. 그래야지만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온전하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런데 꼬라지를 보세요. 교점이 없어. 얘는 x절편이 어떤 말이야? 그 말은 이 녀석의 해가 허근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혀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였겠지. 기억에서 말한 것처럼 양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x절편이 없잖아. 잘 생각해봐. 기억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하고는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2차 함수에 x축과의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싶었던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고. 이제 니은부터는 니은 가볼까? b-m의 제곱. 봐라. 판별식이 시작되려고 하나 본데 b의 제곱이니까 b-m의 제곱. 맞네. 판별식이 맞아. 마이너스 4배 2차 함계수 a에다가 상수항이었던 c-n까지 곱한 결과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맞네. 판별식이 맞아. 그런데 판별식은 교점이 2개 아닙니까 지금? 그죠? 교점이 2개니까 d는 0보다 크겠지 뭐. 이거 0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죠. 당연히 정답이에요. 디귿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그럼 이거 가지고 근거계수 관계 쓰는 것 같은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 두 분의 곱이었던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러니까 a분의 c 마이너스 n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된다는 사실. 이것도 완전 어려운 터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 뭐 이런 식 자체가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이런 식 자체가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낸 방정식의 판별식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게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식의 모양 자체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판별식을 의미한다는 걸 눈치채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필기들 하시고 정답 필기 잘 해놔. 549번 그런 다음에 한번 해석해봐.
혹시 미리 푼 친구들 있다면 이것도 선생님 도움 없이 정답 맞추는 친구들 꽤 많을까요? 근데 정답을 맞춘 학생들도 뭔가를 풀 때 정확히 알고 푸는 것 중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푸는 친구들 많을 거야. 정답은 맞췄을 수 있지만 자, 갑시다. 자, 얘랑 똑같은 얘기 한다. x의 제곱 넘긴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a 플러스 3x 넘겨주면 2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방정식에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말이라는 뜻이야.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중에 하나의 x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건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정식에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이거 챙기러 갈까? 2차 방정식의 2차 계수 1 유리수 a 더하기 3 a가 유리수면 a 더하기 3도 유리수 2-b도 유리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성이 모두 유리수라면 당연히 나머지 한 개는 편례관계를 갖고 있는 2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별 필요는 없지만 그림으로도 보여줄게. 여기에 있는 포물선과 여기에 있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교점 중에 하나의 x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시작하는 점이래.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점은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3으로 시작하는 어떤 점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지. 자꾸 걱정하지 마. y좌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y좌표는 뭐 어떻게 해? 여기다가 x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 넣어서 나오는 y값 적어주면 되고 이 x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 넣어주면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돼. 교점이니까. 교점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라면 x값을 함수에다 넣으면 y값 바로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y좌표는. 중요한 건 내가 만들어낸 방정식은 일단 교점의 일부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거. 그럼 마무리. 근거계수 관계로 가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3은 두 근을 더한 4 두근의 곱 a분의 c 그러니까 2 마이너스 b는 두 근을 곱한 거 합차 공식 4 빼기 3 1이 된다는 거. 그렇게 a값 b값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또 뭐 잘못 풀었어? 영훈아? 네, 아니요. 제가 이상하게 풀었고. 아, 그래? 그 다음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날 숙제 좀 따로 부탁할까? 여러분들 방학 때 풀었던 그 교재 내용 중에 필기도 아마 돼 있을 거야.
이 부분 얘들아 그 방학교재 2차 함수 파티에 분명히 적혀 있을 거니까 한 번만 좀 읽어보고 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 거의 안 날 테니까. 이걸 근해 분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겨울방학 때 했던 수업들 중에 선생님 했던 말들 좀 기억날걸? 내가 어떤 위치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그 위치에 있는 그래프를 찾고 싶으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축의 위치는 경계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뭐 판별식이 0이 돼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렇게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잘 챙겨야 나야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랬었거든. 막 써볼 때 그랬잖아. 요거 하나 챙겨내고 뭐 예원이가 나와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게 오답이니까 하나 더 챙겨서 지우가 나오면 이제 뭐 이렇게 그릴 거니까 뭐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복습을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하겠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습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 복습을 하고 일단 숙제는 549번까지만 하는 걸로 하시고요.